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19회 청소년 상담사 실기 면접시험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험은 2020년 12월 19일에 봤고요. 5번째 타임인 마지막 타임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장소는 자양동 서울 동부국가 자격 시험장에서 봤고 그곳은 주차장이 없었어요. 수험표에 3시 반까지 오라고 돼 있어서 3시까지 갔던 것 같고 3시 반이 되기 전에는 1층 대기실에서 요약본 같은 것들을 보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3시 반이 되면 3층 대기실로 올라가서 신분증 검사, 핸드폰과 전자기기 제출, 수험번호 추첨이 이루어졌었어요. 수험표를 뽑으면 그게 시험 순서가 되는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 순서대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4번 반, 5번 반, 6번 반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한 줄씩 가로로 한 줄씩 시험 순서가 정해졌었어요. 시험은 순서가 되면 2명씩 지하 1층으로 이동을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지하 1층에 내려가게 되면 대기실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앞선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동안 사례지를 읽을 시간이 주어져요. 그게 대략 10분 내외로 주어지는데 처음에는 되게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례지를 한 3-4번 읽어도 시간이 남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었고 또 그 사례지는 필기가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지를 그 시험 장소에 들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본 시험에서는 들고 갈 수가 있었고요. 또 이게 또 안 된다는 것도 본 것 같아서 시험장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사례지를 받자마자 주호소 문제, 원인, 강점, 개입 방안 이 4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추가로 제가 본 시험은 사이버 면담 이런 것들이어서 그런 것들의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도 생각했었습니다. 2명이 동시에 시험을 보게 되고 면접관은 3분이 계셨습니다. 문제의 수는 3개에서 다양하게는 10개까지도 질문을 받을 수 있고 꼬리 질문에 따라서 문제의 수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유형은 크게 사례지 관련 질문이냐 아니면 관련되지 않은 질문이냐 그리고 개인에게 물어보는 질문이냐 아니면 2명의 응시자에게 공통으로 물어보는 질문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접관 분들의 분위기는 되게 온화하고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긴장이 되었답니다. 하하. 저는 되게 운이 좋게도 3개의 질문밖에 안 받았고요. 사례 관련 질문 1가지와 아닌 것 2가지를 받았고 2명의 응시자에게 공통으로 물어보는 공통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 답변을 할 때에는 누가 먼저 답변을 할지 정해줄 때도 있었고 2명 중 먼저 준비된 사람이 말을 하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명 중 먼저 말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먼저 말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되게 답이 정해진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앞 사람이 말하면 뒷사람은 그것을 제외하고 새로운 것들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답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받은 사례는 이메일 상담이었고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는 문제를 호소하는 남자 고등학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된 배경은 학급 친구들과의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가 세상에 진실된 관계는 없고 오직 온라인에서만 만난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왜곡된 인지를 갖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질문은 이 3가지를 받았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래 인간 중심 이론을 바탕으로 인지행동적 기술을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옆에 분이 먼저 대답을 하실 때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옆에 분과 같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사용하고 또 청소년에게는 그런 눈에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를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제가 준비한 대답을 옆에 분께서 하셔서 버버버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끝났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선 내담자의 반응에 대한 내담 상담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여야 할지 생각했어야 되는데요. 기술명을 말하고 또 그 반응을 구어체로 말을 했어야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딱 든 생각이 재진술과 공감의 기술을 사용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또 옆에 분께서 먼저 재진술과 공감의 기술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일단은 그분이 하신 말과는 약간은 다르게 변형을 해서 재진술과 공감의 반응을 보였고 또 옆에 분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직면의 기술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담자가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가족과 같은 주의 자원 같은 것들이 없는지 그런 내담자의 지나치게 왜곡된 그런 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직면의 반응을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단 우선적으로 내담자가 부모에게 자신의 문제를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들 보이고 그 이후에 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탐색한다고 했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자기 주장 훈련이나 자기 표현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부모가 엄격한 성격 특징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가 지금 일시적으로 나빠졌다든지 아니면 내담자가 기질적으로 그러한 성격 특징을 갖고 태어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 내담자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지 한 원인을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원인에 따른 적절한 개입 방안을 모색할 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주장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자기 주장 훈련에 대해서 강화하고 또 자기 표현 훈련 같은 것들을 진행한다고 했고 만약에 부모 문제가 있다면 부모 상담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개입 방안에 대해서도 말한 원인에 따른 개입 방안을 여러 개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는 내담자가 직접 부모에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원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담을 이끌어 간다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내담자가 이러한 노력들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상담자가 내담자와 부모의 중간에서 부모가 보일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중재하는 역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부모와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같이 동반하여서 내담자가 직접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대답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질문이 끝나고 면접관 분들께서 추가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옆에 분께서는 왜 자신이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1번 대답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1번 대답에 대해서 인간중심 상담이론과 인지행동적 그런 치료 기술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상담이론뿐만 아니라 내담자에게 필요하다면 또 그것이 적절하다면 되게 다양한 상담이론과 기술들을 적용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분석이나 대상관계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저는 시대고시에서 나온 이 책을 사용을 했고요. 사실 8시간? 전날에 한 8시간 정도밖에 준비를 못해서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운 좋게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을 받게 되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면접 후기들을 보니까 되게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안정적으로 붙으시려면은 적어도 2주에서는 한 달 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사는 필기, 실기 시험 이후에 자격 서류 제출과 연수를 받아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접에 떨어지더라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필기시험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3월에 진행되는 서류 제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